이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분에게 5분 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끝나고 나면 비록 짧지만 플로에 계신 분들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쭉 들으시고 질문이 나오는 거 포함해서 세 분에게는 아까 발표하신 순서대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쉽게 제일 직접 끝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건축주택과 과장 김선덕 과장. 오늘 경상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경상대 동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잔치는 경남장이 벌리는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경상대와 경남대도 다르지만 저는 앞자 경장 같다고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소개받은 김선입니다. 저도 진주에서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진주에서 다니다가 진주시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경남도청 주택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발제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제가 듣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언을 들어보니까 설계 공모에서부터 또 착공, 중공후 기념 건축물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건축물 조성은 당초 목적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느냐. 네, 그 한 가지 예로 공공에서 만들어지는 건축물은 좀 더 공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오늘 호국 마을 같은 경우도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또 이렇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또 일부는 논의 장이 또 조금은 부르지 않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지구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공공 건축으로서의 또 가치도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의 이전과 이후, 네,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고 보아진데,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의 여건,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의 변화, 네, 이 부분을 잘 비교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진주 호국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거의 17년 만에 준공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으신 말씀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금 기초지하시에서는 건축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총괄 건축가 제도, 공공 건축가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대학생, 또 교수님, 건축가 분들 다 공동 부모는 저는 공공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공공 건축의 품격을 높일 수 있고, 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공공 건축의 가치를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마지막에 또 우리 윤석인 교수님께서 경남도와 장수에 또 소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공공
건축에 대한 좀 더 관심도를 좀 더 쌓고 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와 18개 시군의 공공 건축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고요. 또 혹시 윤석열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서소문 역사박물관 설계를 하시는데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우리 도에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가 영예롭게도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자랑을 계시는 허정도 경상남도 총괄 건축관님께서 우리 도에 2년간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5분이 걸렸네요. 고맙습니다. 다르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이노건축 대표인 신대원 건축사에 들어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건축사계 누누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업이라는 단어하고 역사라는 단어 두 개만 풀어보고자 하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무겁고 어렵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이 이제 제 22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집사람이 매년마다 이제 선물을 요구 하는데 이번 기념일에는 더 해주려고 그러길래 갑자기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 대단한 기념일이라고 매년마다 챙기냐. 이제 추모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농담했다가 진짜 그날이 추모일이 될 뻔했어요. 집안일도 또 많은데 집안일에 이제 기념일도 사실 머리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제 제사나 묘사, 이 벌초 같은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라져야 할 태물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사, 묘사, 벌초 이런 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플 텐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좀 줄이면 안 되냐 이랬더니 1년 365일 매주마다 교회 가면서 벌초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리고 제사 1년에 한 번 하는 거 왜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살아생 전에는 사실 기념일이 없으시기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좀 포기를 했고 좀 더 글로벌하게 요즘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민주주의가 여기서 이제 뭔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사실 민주주의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 기금을 못 받는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4명을 지명하면서 도굴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트럼프 자녀들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위세를 떨친다든지 트럼프는 주변 국가들을 협박한다든지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헷갈리고 그럽니다. 명태균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 나라 태어났으면 감옥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권력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웃지 못할 한밤에 계엄령 불방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연과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면 이제 집단 가치가 이제 기획이 변질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서로 다른 어떤 생각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이제 기억에 대한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억이 집단적이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아주 현재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사는 과거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데, 이제 기억은 다양하고 역사는 보편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들이 다양한 현 시점이 되고 그 기억들이 진화되면서 보편화되어 이제 피틀이 되면 역사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호국마루 이야기를 잠시 하면 이렇습니다. 진주성에 어떤 것이 세워지는지 간에 그 과거의 어떤 역사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호국마루의 이제 보편적인 역사 장소에서 여러 가지 기억 중에 이제 성유산 선생님이 일어나는 땅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제가 그렇게 설계했으면 벌써 철거되거나 아마 설계를 몇개 일어났을 것 같아요. 누가 하냐에 좀 달라지게 보이긴 한데, 제가 이제 가서 관점을 보면 진주성이 가린다. 근데 가서 멀리서 보면 막히긴 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제 문화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더 좋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주변 건축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논리는 배제하더라도 이제 건축가의 설계 의도는 존중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공감대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건축물의 높이나 진주성의 어떤 연계성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 설계 의도는 좀 이해는 가는데, 그 구조물이 일어나는 땅이다라는 그런 읽혀지는 것들은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결론을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그 저장님 보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억들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제 보편적인 역사 속에 남겨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호국마루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지켜볼 중요한 기념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경상대 건축학부 김동규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 김동규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세 분의 발표를 듣고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니 좀 주제도 무겁지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앞이 깜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기념건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주제의 토론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념건축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이라는 주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경남 도시건축 포럼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다양한 담론화 내지는 공론화가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늘 들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사실 경남 건축문화인데 허정도 건축가님께서 이렇게 저장을 계셨고 이제 토론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기념건축이 경남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경남이 역사적인 어떤 의미 있는, 그러니까 기념할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정말 다양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진주에서는 진주성 전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좌안동 우함양이라고 해서 선비 문화의 그 한 축을 담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근대로 넘어오면 또 민주주의 항쟁이 시초가 됐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기념적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일로만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기억의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구축해야 될지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건축가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는 세 분께서 다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상징이 아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어떤 접근을 건축가들로서 하는 그런 측면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건축적으로는 에펠탑이나 아까도 잠깐 나왔던 에펠탑이나 컴퓨터 센터나 보면 사실 반발에 정말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제가 잠깐 있었던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슈투트가르트 지들룽이라고 해서 그 당시 세계적인 근대 건축가들을 초빙해서 설계했던 주택 단지가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이게 전후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활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가치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국마루를 먼저 좀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라빌레트 공원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현대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초빙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제 그 하나의 진주성 앞에 기념할 만한 광장을 만들기 위한 부분을 공원으로 바꾸면서 승유상 건축가님을 초빙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어떤 측면에 생각을 한다면 건축가가 광장을 바라보고 공원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공간 구성을 할지를 저는 정말 잘 표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태적인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건축은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근데 이후로는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공간으로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 전당, 한국 민주주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윤석열 교수님 심사위원장으로 계실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건축가가 공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더 이렇게 북돋아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건축가가 그 기억 내지는 기념비라는 것을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근대 시대에는 기념비라는 것으로 모니멘트를 강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메모리얼로 약간 기억, 추모라는 쪽으로 이제 옮겨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운유적인 비유보다는 환유적인 어떤 비유 이런 측면으로 좀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건축문화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론화의 장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반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현대적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넘어가는 그 토론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호국마루는 참뭐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네요. 네,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나중에 각자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토론 마지막으로 경남연구원의 박진호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저만 빼고 다 건축입니다. 저는 전공이 도시계이고요. 지금 내용에서 이제 저도 어려워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제가 할 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승유상 건축가님에 대한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지역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오히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심장에 대해서 참 부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 도시건축 포럼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인데 전술적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 침술로 봤을 때에 필요한 건축물이 무엇일지에 대한 맥락들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구조나 내용들을 파악하고 생각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진주성 앞에는 저도 이제 진주에서 오래 이제 공부도 하고 살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 앞에 장어골목이나 이제 뭐 술집들이 즐비하던 그 공간들이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강을 축으로 해서 진주시가 다시 좀 더 보이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김성덕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들이 좀 설명되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진주시는 뭐 어떻게 이제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보수적인 동네인데 그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보수적인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쪽도 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삼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론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뜻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상남도 도시건축 기본계획을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을 들어야 아는데 그러면 건축 기본 계획도 사실은 보고서라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역사문화자원이나 고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 있듯이 우리 경남에 있는 의미 있는 건축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라는 마지막 제안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좀 엄숙했는데 순간에 성공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표하신 그 신근수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현학적으로 하시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네, 그래서 저 세 분에게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플로어에 있는 분들 네, 재미있고 네, 유익한 질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장곤 선생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부마 민주환경 기념사업회 회장이신데 오늘 기념건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초대받고 오셨습니다. 질문을 짧게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제가 민주화 관련 단체에 관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국민주주의 전당의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오늘 주제 기념 건축과 관련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뭐 특별한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일이나 아니면은 또 가치 있는 인물에 대한 것에 대한 뭐 저는 행위 뭐 그러한 일들 뭐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떤 건축적 행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 동생이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늘 이뻐는 한 말이 좋은 건축사, 훌륭한 건축사, 성공한 건축사는 실력을 떠나서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거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클라이언트를 아직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사실 민주주의 전당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념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행정 단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자원 뭐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가 되시는 뭐 건축사나 이러한 단위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어떤 관련자 단체 아니면은 관련 단위들이 그 속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단위가 함께 서로 조율하고 합의하고 좋은 방향을 위해서 가는 것이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한국민주주의 전당 같은 경우는 그 단위에서 물론 관련자 단체가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전부 그 진행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결정은 시에서 행정 단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원래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만들어지기에는 지금보다는 한 층이 더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층을 없애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설계를 했던 그런 본연의 어떤 가치와는 조금 떨어진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원래 기념 건축물이 세워지면 그 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전시 공간이나 어떤 장치들이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 기념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사와 그런 단위와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어떤 식의 관여가 가능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말씀 좀 줄여주세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관련자나 관련자 단체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념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전문 단위와 그리고 관련자와 관련자 단체 간의 어떤 연대와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세 분 중에 누구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명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한 답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6시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8분 남았는데 제가 6시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강의를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그냥 세 분 중에서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게 대화 속에서 좀 녹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설계하는 와중에 개인이 건축 설계하시는 분의 주관적 해석이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념비 건축 그다음에 모뉴멘트 그다음에 미모리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성이 강하고 대중적의 이해를 기반해야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금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런 대화가 그 두 개의 간극이 커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럼 과연 건축가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직무가 그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앞으로의 건축가는 그것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미래로 접어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답할 때 좀 언급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경남대학교 박진석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기념 건축이라는 것 자체 단어 자체가 뭔가 기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아픈 기억에 대한 어떤 건물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가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유엔 묘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유엔 기념공원이라는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스스로 기념 건축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한 어떤 공간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스스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끔 하는 어떤 진입에 대한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최상영 대표님께서 개인의 어떤 차이, 그리고 건축은 사용자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기념 건축이라는 어떤 단어가 가진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세 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여쭈고 싶습니다. 네. 또 답할 때 짧게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분이군요. 네, 그러면 순서대로 말씀하시는데 한 1분 30. 네. 혼자 말씀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이 세계 4개의 질문을 다 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일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건 안 주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2개 문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념 건축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건지 하고, 그다음에 대중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는 건축에서는 특히 이제 기념 건축은 그 문제가 되게 고민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봐도 그 문제가 사실 모순적인 문제거든요. 그거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한계는 문제가 정확히 드러나고, 또 추상표만 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가치라는 것들이 집단적 가치 중에서는 슬픈 가치도 있고 지켜야 가치도 있고 민주주의적인 지켜야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상징화된 거나 문수화나 전시라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개개로 느끼게 돼요. 그게 이제 글자로 보면 내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사건들이 그냥 내하고 상관한 것도 좀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경험까지 만드는 과정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기념이라는 단어가 과거에 모니먼트라는 단어가 메모리라는 단어가 아까 중간에 저도 섞어서 했습니다만 굉장히 모호한 경계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공통의 가치라는 것도 있고 그 공통의 가치 중에서 지키될 가치들과 아니면 슬픈 가치들도 있고 그것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전승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창호 대표님 말씀하신 건 제가 답하는 것보다 실무를 하신 분들이 더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건축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를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건축주는 누구인가라는 이제 답이 필요하겠죠. 반면이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시장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행정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부화에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은 남의 말 듣다가 당나귀를 메고 갑니다. 우리는 시민이라는 진주는 33만의 시민의 말을 다 듣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모으는 방법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리고 이게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혜로운 소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을 정말 다 문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의를 모으는 이런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이 저는 지혜로 작동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전체 정리하는 말은 다 6시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드리면 아까 잊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공공축산 제가 심사 혁신행정상 맞죠? 예. 혁신행정상을 경남도가 이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식을 하필이면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하는데 제가 잊어먹었다가 그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행정혁신상을 받게 된 연유가 뭐냐. 근데 그때 발표하러 오신 팀장님, 제가 조남을 모르지만 팀장님 그 열정의 감독한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 상에 사실 민간 전문가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통합관리입니다. 드디어 경남도는 도시를 관리하는데 통합적 관리의 방법들을 이제 터득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건방지지만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이런 행정 기구한테는 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제 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건축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서서문을 가지고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연동된 합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선된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여된 건립운영위원회가 있었고 건립운영위원회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저희가 설계하는 내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질타받은 건 저희가 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세 설계사무소와 같이 했는데 3명의 소장이 단 한 명도 캐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지라고 이제 이들은 생각하고 계셨고 거기 운영위원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캐톨릭 신부님과 그 다음에 신자들이 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도대체 뭘 한다고 저 성지를 어떻게 만들었지? 뭐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서서문 성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관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욕할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다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의 결과의 연유는 긴밀한 소통 그리고 한 몸이 돼서 설계하는 과정, 공사하는 과정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운영하는 과정, 지금 5년 넘어갔는데요. 5년 하는 내내 저희는 계속 운영에 참여합니다. 설계하는 과정, 공사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관장님이신 신부님의 뒷받침을 받아서 저희가 주동했습니다. 지금은 관장님의 주동하에 저희가 뒷받침을 하고 계시죠. 한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각자 너무 열심히 산다. 각자의 노력이 너무 지나쳐서 힘을 합하는 걸 잘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가끔씩 의심이 들 때 있습니다. 이제 합하는 걸 잘하지 않으면 이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 창원민주주의연당이 결국은 이제 합하는 플레이가 돼야 될 거고, 그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건축가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요 글을 좀 전제해서, 캉이라는 도시의 메모리얼이 프랑스의 신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장님이 하신 얘기가 오직 기억해야만 하는 의무 때문에 공화국의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군복을 입은 마네킹들 앞을 걸어 지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화자와 천자의 간극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정작 관람객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싶고 느끼고 싶어 하죠. 근데 거기에 항상 간극이 전시관 이상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열어두는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도시 연구를 할 때 저랑 같이 했던 건축가가 한 말이 이제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도시 연구를 할 때 어떤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는 선언적인 이제 고민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축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객체, 집합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객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느껴야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젊은 건축가인데 감히 그런 건방지게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만큼 멋진 말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시관은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람객들에게 그와 같은 감성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시관, 그게 계속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지 사부님, 아주 참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공부하시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기념해야 될 건물보다는, 건축물보다는 기억해야 될 건축물 쪽으로 방점이 많이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해야 될 건물이 사실은 고유역자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시장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축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짓는 건축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많이 그런 영향을 건축이 좀 적게 받는데, 점점 앞으로 우리 기억해야 될 건축이 인간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을 기억하는 건축으로 더 나아가게 돼야 되고, 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계기가 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토론과 발제 모든 분들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남도시건축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예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석한 학생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자리 앞으로 모여주시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진 찍었고 2024년 또 이거가 이거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밖에 안 찍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우 대단. 2학년들 학생들 잠깐. 아 찍은 다 나오네. 사목 갈 아무 거 있어. 아 이거 사진 다 찍어놨어. 신 교수님 이거 끌까요?